방금 소개받은 김동배입니다. 제가 동신교회 이름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와보고 또 방금 전에 우리 김명일 집사님이랑 찻집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신교회가 설립된 의미 그리고 이 장소에 위치한 그 사연 이걸 들으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고 경로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인생을 살으셨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강의가 혹시 여러분들 삶에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이 강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강의 제목이 건강과 풍요의 노년 생활인데 여러분들 이 건강과 풍요의 노년 생활 그러면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과 삶의 전망과 기대와 포부와 모든 것들이 건강과 풍요의 노년 생활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지금 40, 50대를 사는 중장년층에 있는 분들도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잡고 보니까 정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주제를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나님께서 저의 짧은 강의지만 이 강의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어떤 분은 30년 남아있는 삶이 정말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순서지에 제가 강의안을 넣거든. 그러니까 그 PPT를 보시긴 하지만 오늘 순서지는 고이 간직하셔가지고 틈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노년이라는 말을 즐겨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 소년, 청년, 중년, 장년 잘 가다가 왜 노년기 가서 노인이라고 하냐 말이죠.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노년이라는 말을 쓰자. 라고 해서 이제 노인보다는 노년이라는 말을 더 쓰게 되고 노인 그러면은 뭔가 좀 퇴보되고 낡고 너무 구식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노년 그러면 뭔가 희망차고 기대가 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끼리는 노인이란 말 쓰지 말고 노년이란 말 써가지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년에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를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욕구.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께서 나는 이 욕구는 잘 충족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난 이건 지금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충족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즐거워하시고 내가 그래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혹시 내가 이 부분은 아직 잘 안 되고 있어 라는 부분은 지혜를 발휘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건강 유지와 보호지요. 뭐니 해도 돈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뭐니 해도 돈보다는 건강이죠. 노년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더 증진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기 친구들 만나면은 가장 많이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건강 얘기 아닙니까? 나 뭐냐, 건강,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내가 어디가 좀 요즘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느 병원, 어느 박사님 갔더니 치료를 잘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든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 건강한 측면에서 내가 잘 보호를 받고 있다. 라는 생각.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락한 주거 환경과 가족 관계라고 있는데 요즘에 새로 떠오르는 욕구입니다. 안락한 주거 환경. 혹시 돈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건강이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집이 안락한 집이면은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년기 자살이 우리나라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너무 불쌍한 일이죠. 젊은 나이에 자살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평생을 어렵게 해서 잘 살아오셨는데 노년기에 들어와서 자살을 한다? 대부분의 이유를 보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간관계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주로 거론되는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락한 주거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기 힘들어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가 적절하게 살 공간만 있다 그러면은 자살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 뭐 건강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쓰고 있고, 야,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가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됐어? 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주거 문제는 아직까지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락한 주거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욕구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와 같이 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어도 자녀와의 관계가 옛날처럼 원만하게 내가 노부모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도를 하는 자녀를 두고 있느냐? 퀘스천 마크죠. 와, 과연 그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안락한 주거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요즘에 노년의 기본 욕구 중에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즐거운 친구 관계. 여러분들 즐거운 친구 관계 잘 지금 이룩하고 계시죠? 즐거운 친구 관계.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특히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 내가 경로대학에 다니긴 다니는데 뭐 내가 시간 남으니까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가는 거지, 거기서 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죠. 제가 듣기에는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계십니다. 율동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친구 관계도 유지하시고 여기서 만난 친한 친구들끼리 영화관에도 가시고 박물관에도 가시고, 요즘에 서울 시내에 축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친구들 몇 명이서 같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시면서 즐거운 생활, 배우러 다니시고 즐거운 그런 시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네 번째로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욕구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표현과 성취감. 자기 표현과 성취감. 내가 내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막 내가 내 생각을 막 자유롭게 발표하면서 막 항의도 하고 막 저항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면 살았었는데, 노년이 되면서 과연 내가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안에서 스몰 그룹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혹은 아니어도 여기서 적절하게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그 강의, 좋은 강의 들었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스몰 그룹, 한 6, 7명에서 모이는 그룹들을 자주 만들어서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서로 지혜를 얻고 격려받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은 즉 성취감, 내가 노년기가 되어서 내 생활이 축소되어 가는, 건강도 약화되고 경제력도 약화되고 인간관계도 축소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을 비교적 잘 살았지, 내가 비교적 잘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성취감을 얼마나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표현하고 성취감과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소속감, 이 소속감 중요. 이것은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친밀감을 주고받는 관계와 관련되는데, 내가 괜찮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동신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있다, 경로대학에 소속감을 갖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내가 뭐 친구들, 몇 명이 만나는 친구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마을 친구들 뭐 등등, 이런 친구들과 같이 내가 즐겁게 어울리는 그룹이 있다. 굉장히 이거 소속감이거든요. 여러분들 경로대학에 지금 많이 열심히 다니시는데, 열심히 소속감을 갖고 내가 경로대학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후원금을 내가 이번에 돈을 좀 벌었는데 후원금을 좀 내야 되겠어. 그 아주 굉장히 좋은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내가 와가지고 청소 좀 하고 정리 좀 하는 그런 거 좀 해야 되겠어. 아니면 내가 내 호주머니에 사탕을 좀 갖고 와가지고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사탕을 좀 줘야지, 등등. 뭔가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다녀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새로 나오신 분은 소속감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서로 따뜻한 말도 해주고, 같이 차 한잔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느 가족, 우리 아들, 며느리, 남편, 아들 사위 만나긴 만났는데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간에 뭔가 불편해. 그러면 소속감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는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내가 괜찮게 살아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나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속감하고도 깊이 연관됐는데요. 내가 사회의 한 부분,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옛날에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와가지고 제가 2년간 시간 강사를 했거든요. 소위 그때 말로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가방을 들고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강의만 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 가면 선생님 오셨어요? 차 한잔 하세요. 그렇게 접대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대학은 아무도 와서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강의실 들어가서 저 혼자 강의하고 강의 끝나면 보따리 갖고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울적한지요. 그때 제 안에 있었던 부족한 감정이 뭐냐면 소속감이야. 소속감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로 소속감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소속감 없이 가나안 신도 있죠. 가나안 신도.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그런 신도들은 이제 소속감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소속감을 갖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혹시 이 안에 경로대학이나 동신교회에 교회 다니시는데 소속감이 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장님, 학감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사실은 이런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 우리 경로대학 소속감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안정감. 노년기는 결국에 우리가 뭐에 가까이 가게 되죠? 어느 시기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죠? 죽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죽음을 생각하고 서로 간에 나누기는 어려워도 속으로 느끼고 있죠. 아, 내가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영적 안정감이죠. 나름대로 영성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복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노년기 필요한 영성 훈련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정말 말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고 나보다 먼저 갔던 선배 신도들을 내가 만나겠구나 하는, 오히려 노년기 어려움, 고통 중에서도 그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노년기의 이제 중요한 욕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8가지 욕구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도 한번 하시고, 아, 내가 이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즐거운 친구 관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즐거운 친구 관계. 물론 친구들 모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 주변에 친구들 보게 되면은 정말로 친구들 만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친구들이 가끔 보여요. 그 친구들 보면은 나는 왜 저렇게 재미있게 어울리질 못하고 물론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많이 만납니다만은 날짜가 한 달에 한 번 됐으니까, 약속 시간 됐으니까 가는 것이지, 가서 정말로 즐겁게 옛날 얘기하면서 그냥 너무 신나게,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친구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과거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 모임에 자주 못 나갔었는데 이제는 불러주기만 하면 나갑니다. 불러주기만 하면 나가면 괜찮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제가 저런 친구들 모임에 꼭 내가 나가야 돼.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핑계대고 안 나갔던, 바쁘다는 핑계대고 안 나가요. 요즘에는 무조건 날짜가 되면 나가면은 그래도 같이 옛날 얘기하고 근황 들으면서 질문한 시간 보내면서 잘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 관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영적 안정감, 저는 요즘에 저의 연구 주제, 강의 주제,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영적 안정감이 가장 깊게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님 믿어왔는데, 평생을 기독교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공부해 왔는데 정말 내가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안정감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그런 영성 훈련 같은 데 많이 참석해보고, 노년기 영성은 어떤 것이 주제인가,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공부해서 저 혼자 해보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네. 104세 지금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강의를 하고 계세요. 강의를 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서서 강의했는데 이제는 서서 강의 1시간, 2시간 하는 게 힘드셔가지고 앉아서 강의하시지만 그 달변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고 없어요. 원고 없고 그 강의 요청받은 주제에 충실하게 강의를 하시는데 옛날 얘기, 요즘의 얘기, 또 뭐 자기 옛날에 교수 생활했던 얘기, 노인이 돼서 사는 얘기, 친구들 관계, 뭐 그런 것들을 뭐 물 흐르듯이 강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이게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그분을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저희 교회에 노년 신도들이 많이 오셔서 한 3, 400명이 오셨어요. 노년 신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오셨는가 보니까 100세 되신 노년분은 어떤 분이신가? 100세 되신 분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 100세 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구경하러. 아주 강의를 잘 하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늙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 사랑, 여행, 절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야 된다. 늙어도 일이 있어야 된다. 보람된 일이 있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을 먹으러 갔습니다. 빈대떡을 먹었는데 거기 그래서 빈대떡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관광 코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점포 말고 가운데 간이 점포라고 그러나 그렇게 동대문 시장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쭉 거기서 빈대떡 파시는 분인데 제가 들어간 집이 나이가 80대 중반쯤 되신 어느 사장님이 빈대떡을 주고 오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돼서 언제부터 하시게 됐어요? 뭐 물어보면서 이제 장사 잘 되세요? 물어봤더니 건물을 2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동네 건물 2채 갖고 계신 분이 아직까지도 그 조그만 점포에서 빈대떡을 빚고 해서 아유 사장님 뭘 이거 아직까지 하세요? 했더니 저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공부가 얼만큼 많이 됐는지 일이 필요하구나. 나한테 보람이 되고 즐거움을 주고 다른 사람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나만 괜히 혼자서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보람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사는 의미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남녀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손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굉장히 이것은 심리학의 심리 상담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것. 여행을 이번에 넣으셨어요. 여행을. 그래서 왜 여행을 넣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현실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저 잡생각을 많이 하고 고착되어 있는 현실로부터 좀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하는 거.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행하기 얼마나 여러분들 가을 단풍 다녀오셨나요? 가을 단풍. 저는 이번에 이상하게도 원주를 2번 가게 됐는데 원주에 원주도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 많더라고요. 출렁다리 2개를 만들어 놓고요. 잔도도 만들어 놓고 거기 아주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요. 여행 가는 것. 김영석 교수님은 여행 가는 것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절제. 자기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절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절제는 과하지 않는 삶이죠. 과하지 특히 이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화날 일이 생겼다, 화 버럭 내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뭘. 내가 한번 참아주면은 모든 게 다 잘 돼 하고 참는 것. 근데 이분은 또 웃지도 별리도 안 하고 막 좋은 일 있으면
너무 좋다 신나고 친구들이 깔깔깔 웃어야 되는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절제를 이 늙지 않는 비결의 하나에 넣으신 분답게 웃음도 별로 없으셔. 비시시 웃는. 근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웃을 때는 퍼벅할 정도로 웃고, 때로는 화낼 일 있으면 화도 내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절제, 마음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성격의 절제를 내가 잘할 수 있는가? 근데 확실히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거. 그래서 일, 사랑, 여행, 절제를 김영석 교수는 늙지 않은 비결로 꼽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인데요. 아마 유태인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라피 벤 에스라라고 하는 기다란 시를 만들었는데요. 이 시는 아주 영어로 된 노인 교과서에 단골로 나오는 시입니다. 영어로 만든 노인 교과서. 모든 노인 교과서에 다 이 시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 한번 뽑아봤는데요. 영어로는 Grow old along with me. The best is yet to be. The last of life for which the first was made. 라고 하는 시고 기다린 시의 시귀 일부분입니다.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월이 나와 함께 익어가는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네. 삶의 마지막 그것을 위해 첫 삶은 시작되었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시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네 구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세요? 네 줄 중에서 몇째 줄? 첫째 줄? 둘째 줄? 예, 저도 그렇습니다. 둘째 줄이 제 마음에 와서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자주 이 시귀를 쓰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네.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즐거운 것, 보람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추구해 왔는데 노년을 살아보니까, 나이를 들고 보니까 그 나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니고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네. 그 얘기입니다. The best is yet to be. 여러분들 좋은 게 아직 남아있나요? 여러분들 삶에 아직 내가 가장 좋은 거 달성하지 못했어. 좋은 것이 아직 있어. 내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어.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우리가 기력이 좀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식들이 마음을 안 들기도 하고 사회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도 내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나에게 아직 좋은 것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허구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 뭐가 남아있어. 나한테 뭐 내가 아무리 손을 꽂아봐도 좋은 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말씀 묵상해 보시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가지고 나한테 좋은 게 남아 있다? 뭘까? 그러면 찾아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든 친구 관계에 있어서든 아니면 교회 관계에 있어서든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영적이라고 봅니다. 영적이라. 사실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 완성되지 못한 인간, 온전치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되도록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죽음 이후에 온전하게 되죠. 살아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고 하나님의 참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생애에 차지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온전하게 부르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 신앙이 뭐 단지 교회 나와서 그냥 뭐 찬송 부르고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 삶을 재조명해야 되겠고 우리 삶 전체를 우주 만물을 재조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을 노년기에 찾기 위해서 관련되는 것으로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제1, 제2, 제4의 인생도 있겠죠? 네. 제1의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아해서 울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스승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시기, 지금 보면 인생의 대략 한 30년 정도가 제1의 인생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요. 제2의 인생은 이제 30 정도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하나의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장 높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제2의 인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제3의 인생이겠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노년기가 시작이 되는 대략 60대서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몇 년일까요? 제1의 인생은 30년, 제2의 인생은 30년, 제3의 인생? 왜 말씀 안 하세요? 10년? 30년 이상. 어떤 분에게는 50년이 그러셨는데 교육받는 시기 30년 좋았어요. 제가 사회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뭐 실수해도 잘못해도 다 이해가 되던 시절이었었죠. 제2의 인생 30년 열심히 활동해서 뭐 참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뭐 너무 좋은 시기였었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장 확대했었던 시기가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사회의 요청도 있고 또 내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60 언저리에 70 언저리쯤 돼가지고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해요. 자녀 양육을 했던 전업주부들 경우에도 대략 60 정도 되면 은퇴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칸가루 가족 그래가지고 뭐 30, 40이 되는 자녀들도 뭐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집에서 부모들의 양육을 아직까지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든 그러면은 제1의 인생과 제2의 인생과 제3의 인생은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법이 다르지요. 사실은 제4의 인생도 있습니다. 제3의 인생은 이제 30년 뭐 50년 이렇게 끝난 다음에 제4의 인생도 있는데 제4의 인생은 조금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정말로 원치 않은 인생입니다. 제4의 인생은 질병에 걸리고 내가 쇠약해지고 치매도 걸리고 뭐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시기를 제4의 인생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제4의 인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있어도 짧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의 인생도 어떤 분에게는 뭐 5년, 10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짧게. 그래서 그것을 농담식으로 9988 234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년 살다가 죽는다. 그런 거 원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떻든 이제 제3의 인생은 제1과 제2의 인생 또 제4의 인생 사이에서 삶의 방향과 방법을 새로이 설정해야 되는 시기이죠. 여기에 60대 되신 분들 혹은 지금 70대가 되어도 아직까지도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퇴하고 자녀 양육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은 이제 제3의 인생을 사시는 건데 제3의 인생은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제1과 제2의 인생은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또 우리가 제3의 중장년 시절, 청장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업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내고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목표가 제 3의 인생은 그 목표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받을 일이 많이 있나요? 훌륭하십니다. 이런 일을 사회적으로 하니까 너무 훌륭하세요. 그런 평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죠. 혹시 그런 평가를 받을 일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평가받는 게 좋지만 제 3의 인생의 특징은 내가 잘한다고 누가 칭찬하지 아니하고 내가 혹시 잘못한다고 해서 누가 꾸지람을 주지 않는 그런 식이에요. 즉 내가 혼자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이거 나한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3의 인생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 바라던 바를 여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죠. 진정 바라던 바. 내가 인생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자녀들 그럭저럭 잘 기르고 사회활동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그것이 내가 바랐던 인생이었나? 혹시 내가 다른 정말 바라던 것을 살려고 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정말 내가 바라던 바는 따로 있었어.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라 이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묵상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시면서 또 이것저것 다니시면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였어. 그런 걸 발견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노력을 내고 돈을 들이고 하는 것도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에서 인생의 재출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를 영어로 retirement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retire, 타이어를 바꿔 낀다. 그런 뜻이죠. 타이어를 바꿔 낀다. retire. 정말 그렇습니다. restart, 시작,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나 뭐 노년기가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작은 거라도, 돈이 들지 않는 거라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따라 인생의 가장 축복받는 시기일 수 있고 혹은 혼돈과 불만의 시기일 수 있다. 제3의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3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따라서 계획하고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런 점에 부족한데 이것을 위해서 어디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막 다니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경로대학도 그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배움터겠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 또 굉장히 중요한 배움터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 중요한 배움터.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는 무료로 가르친 데가 많습니다. 무료로 몇천 원 내면 얼마든지 좋은 배움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주민자치회관, 노인복지관, 경로 뭐 대학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배우면서 계획을 하고 실행하기에 따라서 제3의 인생 노년기는 인생의 가장 축복받는 시기이거나 아니면은 뭐라고요? 혼돈과 불안의 시기. 혼돈, 이거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떻게 살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정해진 바가 없단 말이에요. 혼돈과 불만의 시기야. 자녀들 때문에 불만이고, 옆에 있는 배우자 때문에 불만이기도 하고,
뭐 또 뭐 아유 친구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어느 한 친구가 그렇게 속을 수 있게요.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불만이기도 하고 불만 투성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받는 시기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3의 인생의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3년 전에 미술반이 만들어졌어요. 창작 미술반. 제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과연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처음에 붓을 들었는데 부들부들 떨려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제1회 우리 같이 전시회를 했고 올해 또 12월 초에 전시회를 합니다. 광화문역에 지하 1층에 12월 첫 주에 우리 전시회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끼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을 겁니다. 항상 시간 내가지고 2년 반밖에 안 된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려 이렇게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엔 제가 아유 나 그림 못 그리겠어 뭐 안 되니까 색깔을 못 칠하게 했으니까 선생이 지도한다고 잘 안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전시회쯤 하고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이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는 사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제가 그림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의 영상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사실은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라크의 그 난민촌에서 아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천막촌에서 그냥 불안과 공포와 기아에 떨고 있는 모자가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제가 한번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왜 이 꿈을 나한테 보여주셨지? 나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뒤에는 그거 한번 그리려고 제가 지금 서투른 붓이지만 자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12월 초 광화문역에 지하 1층에 전시회 오시면은 제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평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남들은 별로 인정 안 해주지만 에이 뭐 아마추어 그림 뭐 그렇게 그러나 저는 꿈이 있어요. 그것을 잘 그리면은 고가에 팔리겠다. 고가에 팔려서 이걸 제가 이 난민촌에다가 어떻게 기부하는 방법을 찾아가. 저희 그 친구들 중에 난민촌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기부해가지고 난민촌에 일조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조금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3의 인생은 혼돈기일 수도 있고 불만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제3의 인생기의 특징을 잘 알아서 뭔가 내가 계획하고 실천한다면은 가장 축복받은 길일 수가 있겠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the best is yet to be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하나의 표 좌우명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여장은 간단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ravel light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여행할 때 이런 짐 저런 짐 막 짐을 많이 싸가지고 여행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싸가지고 여행을 하자. 그런 뜻이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사.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잘 거, 뭐 다닐 거 뭐 이만큼 싸가지 말고 무겁게 하지 말고 간단히 여정을 한다. 인생도 그동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네, 일이라고 하는 성취, 성공이라고 하는 짐, 가족이라고 하는 짐,
배우자라고 하는 짐, 뭐 그런 짐들을 지고 무겁게 살아왔는데, 노년기는 그런 짐들을 벗을 수 있는 짐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배우자라고 얘기해서, 노년기의 배우자가 아주 행복한 배우자 관계를 유지해야 될 텐데 안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둘이 살아? 아직까지도 왜 둘이 살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이고, 이게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린 건데, 어떻든 여장은 간단히 평생에 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건 벗어버리고, 가벼운 짐을 갖고, 가벼운 룩색을 메고, 자유로이 재미있게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살자.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imple life with passion 그러는데요. 패션, 젊었을 때 이 성공을 위해서,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 갖고 있는 패션, 그거와는 달리 정말로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아름다움, 그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죠. 열정을 갖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것, 가벼운 차림으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나를 버리고 내면의 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나. 사회가 그동안에 나에게 요구했던 것, 가정이 나에게 요구했던 것. 요즘에 저희 그 집사람이요, 나 밥하기 싫어, 그런 얘기를. 나 70이 되니까 나 이제 밥하기 싫어겠어.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요구된 것.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실버타운 들어갈까? 아직 실버타운 들어갈 나이는 아니고.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짐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물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그날까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됩니다만은, 안 져도 되는 짐, 이런 것들이면 마음속으로 벗어버리고, 그런 것부터 내가 해방이 되자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은 내면의 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 그것을 이제 God's original design,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나를 만드신 처음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나를 왜 만드셨나? 그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바쁜 일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느라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노년기에는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지으셨나? 내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내가 잘 완성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좀 부족했나? 나머지 내 제3의 인생 마지막 부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것이 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뭐 내면의 나를 찾아, 이게 쉬운 일이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또 하나의 과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제를 수행해 나가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아까 제가 이제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갑니다.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아파요. 마음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질병이 생기고 불편하고 우울증이 생기면은 몸도 따라서 아프게 됩니다. 제가 93세 되신 장모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데, 제가 아주 여실히 보고 있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즐겁게 사시라고 많이 격려해 드리는데, 몸이 아프시니까, 염증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지 못하시는데, 어떻든 몸과 마음은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갈 수 있는 비결,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비결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웃기, 박수치기, 노래 부르기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하루에 2,0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에서 중학교 정도 되는 애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말하면서 수없이 웃습니다. 말하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수없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2,0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노년기는 몇 번 웃을까요? 하루에? 20번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20번도 안 돼요.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일이 생겨도 웃질 않아요.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을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웃는 겁니다.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웃음 치료. 웃음 치료는 우스운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웃는 방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일부러 웃는 방법. 여러분들 파한대소라는 거 있죠? 파한대소. 네, 웃을 때 비시시시 웃는 것이 아니고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면 으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으아! 포복절도. 바닥을 대굴대굴 굴르는 겁니다. 바닥을 대굴대굴 굴르는 거. 제가 옛날에 웃음 치료를 받았는데 진짜 포복절도를 해봅니다. 포복절도를. 받아 그러면요, 스트레스 완전 해소. 몸에 땀이 쫙 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웃는 기회를 많이 갖고, 웃을 수 있을 때 크게 웃고, 하실 수 있으면 포복절도까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박수치기.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세게. 이렇게 치시면서 어깨도 치시고 여기도 하시고 박수 치시고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박수 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계신 노년들 보면 박수 별로 안 쳐요. 그냥 박수 치는 흉내만이죠. 박수 칠 기회 있으면 힘있게 손뼉치기로 할 수 있으면 크게 오래. 그래서 박수 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크게 오래 해가지고 이것도 치다 보면 땀이 납니다. TV 1시간 보시죠? TV 1시간 본 다음에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1분 박수치기. 그러면 하루에 박수를 우리나라 노년 평균이 6시간, 하루에 6시간을 TV 본다는 거거든요. 6시간. 평균이 통계가 그렇습니다. 평균이니까 진짜 TV를 봐서 6시간일 수도 있고 TV를 켜놓은 채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합해서 6시니까 6시간이라면은 1시간 보고 박수 친다 그러면 하루에 몇 분 칠까요? 6분. 하루 6분만 박수 쳐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 게 있으면 크게 오래 손뼉이 아프도록 TV 보고 1시간 보고 1분 박수치기. 노래 부르기. 아이고 내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찬송가도 뭐 높이 안 부르고 뭐 내가 뭐 그게 아니고 노래 부를 기회 있으면 크게 세게 목청 터지라고 부르는 거, 혼자서 집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 찬송가뿐이 아니고 가요, 뽕짝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노인 복지관 다니시는 분 많죠? 노인 복지관, 어르신 복지관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꼭 하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요교실이 있습니다. 가요교실 꼭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장모님 모시고 가끔 가요교실 가는데 너무 뽕짝이 너무 재미있고 지도하시는 분이 너무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갔다 오면 너무 신이 나요. 뭐 뽕짝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 흥얼거리는 것도 좋고 노래 부르기 꾸준히 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뭐 행복해야 즐거운 일이 있어야 노래 부르고 박수 칠 일이 있어야 웃을 일이 있어야 하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그런 겁니다. 웃다 보면은 행복해진다. 아주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행복과 풍요의 비밀입니다. 박수 치다 보면은 박수 칠 일이 많아져요. 박수는 뭡니까? 상대방을 응원하는 거 아니야? 격려하는 거 아니니까 야, 잘한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노래 부르다 보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행동치료. 여러분들, 행동치료. 행복과 건강과 행복을 위한 행동치료. 행복해서 웃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웃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하는 아주 비밀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실천하면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게 사시는 노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